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 저희 어린 시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가 제일 재밌다라는 얘기가 그래도 좀 통용이 됐었거든요. 물론 요즘 아이들한테는 글쎄요, TV에서 해주는 만화 영화가 제일 재밌을까요? 아니면은 누가 해주는 얘기가 제일 재밌을까요? 분명한 건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아마 이 시간에 우리 김영덕 소장님과 게스트분들이 해주는 북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한반도 번역연구소의 김영덕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다기보다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네. 이렇게 평안한 분위기만은 아니니까 착잡한 마음으로 보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네네. 자, 여전히 이 시간에 게스트분들을 또 섭외하시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좀 재미있고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싶어서 이제 이 방송을 개설했는데 네. 실제 요새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그런 얘기를 나누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약간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 제조에서 1위 국가라는 그 뉴스를 제가 아주 귀가 아프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조선이 이렇게 대양 멀리 나갔던 것도 아니고 인근 앞바다 연해에서 빠진 바다에서 구조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CNN이나 AP통신을 통해서 미국 쪽이나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어요. 네. 좀 창피했어요, 솔직히. 이런 우리 모습이 바깥으로 알려진다는 게 좀 창피했고, 이제 조선 제조 1위 국가라는 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걸맞는 그 내실인 국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이번에 아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난 척하면서 떠들었다가 사실은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남북 간에도요, 서로 많이들 조금 꾸미기도 하고 포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포장지를 다 벗겨보면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서로의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은 이제 북한의 대학 생활이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한 분은 이제 1990년대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한 분은 아주 최근 1912년에 대학 다니다 오신 분이니까 북한의 그 대학 내 생활상을 아주 나름대로 잘 안내할 수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90년대 학번 그리고 2000년대 학번 이렇게 지금 모시고 나온 거죠. 그래, 어떤 분인지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공개를 하고요. 여러분 많이 경청해 주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소개할까요? 네. 여기 이주명 선생님 모셨고요. 이분은 이제 1990년대 북한의 평안남도 평성,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수원이라는 곳입니다. 그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이제 평성공업대학이라는 데서 자동차 경영학부를 다니셨고요. 5년제입니까? 4년제입니까? 5년제요. 네. 5년제예요? 네, 그건 학부마다 다 다릅니다. 학과마다. 그리고 북한은 종합대학이 한 4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단과대학 체제입니다. 남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912년까지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까지. 2012년까지 대학에 계셨고 황해도에 가면 사리원 지질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질 관련해서는 그게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이죠. 네, 제일 좋은 학교라면서요. 네, 네. 예. 이게 북한은 이렇게 한 개 과를 전문화한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이 중앙대학하고 지방대학하고 나누어지는데
중앙대학의 경우에는 정무원사나 그러니까 내각에서 관리를 해요. 중앙교육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네. 평양에서. 그리고 지방대학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과대학 체제고. 근데 이분은 사려원지질대학 나왔고 이름은 이제 김대명 선생님이십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미 목소리를 우리 이주명 선생님은 많이 들었고요. 네. 아, 굉장히 전천후로 활동하십니다. 예. 저번 주에는 못 나왔습니다. 이제. 고향 땅 좀 갔다 오느라고 못 왔습니다. 예. 그리고 백두산 다녀오셨대요. 어유, 진짜요? 예. 오. 요새 뭐 백두산 가는 게 뭐 한 2시간이면 가니까요. 비행기랑. 그 얘기 잠깐 이따가 좀 들어보고요. 우리 김대명 선생님은 네. 북한 군인 얘기할 때요. 네. 나와가지고 그 생생한, 예. 사투리 팍팍 써가면서. 근데 예.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네. 우리가 저도 북한에서 왔는데 저도 처음 듣는 사투리가 많았고요. 지역적으로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도 처음 듣는 사투리가 있었고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그 방송 한번 해보시니까 김대명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느낌이 그때. 네, 남한 분들에게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것을 알려드리니까 뭐 어쨌든 뭐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나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네. 흔쾌히 망설임 없이 결정하셨나요? 네네. 네. 아니, 우리 김대명 선생님은 사실 탈북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셨거든요. 네. 그쵸? 1년 되셨나요? 6월 12일이 딱 1년이에요. 1년 되는 거 아직 북한 떠난 지. 그렇죠. 네. 아직 1년이 안 돼가지고, 딱 생생한 북한말이 그대로 살아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근데 김대명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남한 와서 남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사실 못 알아들었다. 외국어처럼 들리더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어요? 네네. 이제는 좀 괜찮아졌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TV나 뭐 라디오 그다음에 사회 이게 나와서 남한 사회에 이게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무슨 소린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요. 옆에 한국 분, 여기 남한 분이 같이 왔는데 그분한테 번역을 해줘야 제가 이해를 하곤 했어요. 네. 천천히 다시 네.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할 정도로. 네, 네. 예. 그분도 또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요, 분명히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서로 말을 금방금방 못 알아들을 네.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미. 떨어져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네. 예. 참,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또 익숙해지지만, 예. 그쵸? 예. 우리 이주명 선생님. 예. 백두산은 왜 갔다 오신 거예요? 고향 보고 싶어서 갔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어떻게 고향 보고 오시니까 좋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근데 북한 분들도 북한에 살 때는 백두산을 가거나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저는 몇 번 갔댔습니다, 이제. 당비서잖아요. 축복받은 특권층. 그래서 간 건 동맹 때 이제 갔습니다, 이제. 청년 이야기를 전번에 했으니까 청년동맹에서 네. 그 버천보 전투 승리 60돌이라고 이제 2002년도 60돌인데 그때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실 때는 북한에서 말 그대로 육로로 가신 거고. 예, 아니 육로는 이제 그 해산에서부터 백두산이요 이제 삼전이요 구경하는 거는 육로로 가고. 네. 해산까지는 이제 도별로 저직에서 이제 도별로 이제 몇 명이라는 게 이제 중앙에서 떨어지면. 저희는 이제 평남도에서 이제 조직해가지고 도일비서가 총 책임자고 그 밑에 이제 책임자로.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백두산을 가려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해산에 이제 바로 그쵸? 양강도 해산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중국을 통해서 가셨죠. 예, 이번에는 뭐 중국작으로 해서 좀 약간 무산으로 해서 예. 이제 국경 연선을 좀 이제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약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는 다른 도는 이제 다 다녀봤는데 한북도는 제가 이제 못 가봤던 것이라 네. 또 새삼스럽게 이제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또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 국경 연선까지 구경을 시켜줘서
예,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네, 아유, 언제쯤이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걸어서 북한을 통해서 그럼요. 예, 백두산을 가게 될지,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백두산을 참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되면 꼭 백두산을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한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 관계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정상적 관계가 아니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만하고 중국은 아주 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아시죠? 일주일에 200편 이상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비행기, 배 다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만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사실은 예전에 공산당하고 싸움하면서 내전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갔던 그렇죠. 국민당 예, 군대가 국민당이 예. 오히려 지금 그 쫓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잘 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에 가면 대만 사람들 우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돈 벌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 출신들은 그러니까 대만 출신 그러니까 대륙 출신 대만인들이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북에서 오신 분들도 나중에 남북 관계가 풀려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상당히 뭐 아주 기회가 많죠. 그래요. 북한 출신이어서 오히려 더 우대받는. 그렇죠. 예. 예. 그거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관계가 그게는 양해가 됐어요, 서로. 우리 비방하지 말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자는 계획이 되니까 대만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양해가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졌고 이게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남북한은 이제 그 정도 수준에 오질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은 사실 중국에서 정말 저희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저희가 1990년대 초반에 대만과 국교 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당시엔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중공이었는데 중국으로 바뀌면서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하느라고 대만과는 단절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대만과 중국이 굉장히 교류를 하면서 사이가 좋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북한과 남한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사실 다른 나라들한테 이득 주지 말고 우리끼리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북한의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남한의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80%가 넘어가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하게 대학 진학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북한의 대학 진학률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저는 전문 대학을 포함해서 북한의 진학률을 통계상으로 정확히 알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북한 정부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그렇겠죠. 저는 전문 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 모두 포함해서 저는 전체 한 30% 정도라고 봅니다. 30%에서 40%.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예전에 저희가 왜 한 몇십 년 전에 그 정도 대학 진학률이었으면 대학생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대받는 네. 예,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럼 북한도 비슷한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뭐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학을 여기서는 대학을 다니다 이제 군대 갔다 또 대학을 가고 막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군 생활하고 이제 가는 사람들, 또 직장 생활하다 이제 추천받아 가는 사람들, 이제 학교 때 바로 가는 건 또 쉬운데 이제 학교 때 대학을 못 가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군대 갔다 이제 대학 받는 거는 사실 좀 어렵게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어렵게 대학을 추천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자 그 김영덕 소장님 이제 한 30%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아는 것도 이제 그 정도 이제 7점 이렇게 몇 프로에서 한 30% 이렇게 저희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학은 이제 그 동맹에서 당원이든 뭐이든 그 도에 있는 대학은 중앙대학이든 이제 지방대학이든 청년동맹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냥 보면 좀 그 정도 이제 이렇게 그 김영덕 소장님이 정확히 네. 봤는데 그 정도 이제 30% 정도. 그게 원래는 이제 우리 이제 이주명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가 내외가 맞았는데 그게 2000년 이후에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 사이에 변한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 그걸 왜 그랬더니 예전보다는 대학의 문을 상당히 조금 열어놨더라고요. 대신에 기여 입학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기여 입학이 북한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 문제, 어려운 경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걸 학교에다 이렇게 해결해 준다면 입학을 시켜준대요, 요새는. 그게 상당히 늘은 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여 입학제. 예. 네, 근데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대학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대학 입학하는데 특혜를 준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대학을 간다는 거는 그만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우대받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희소성. 조금 요새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정도 내외 되는 것 같고요. 하여간 우리가 오늘 대학 입학하는, 이준명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보통 20% 내외, 30% 내외 왔다 갔다 하는 대학이 많은데, 직통생이라고 하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북한은 국가 판정 시험이라고 합니다. 수능 시험을 국가에서 판정하는 시험이라고 해서 국가 판정 시험. 네. 예. 그거를 보고 나면 그 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그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추천서는 그 각 정치 조직이니까 사회청 여기로 말하면 청년동맹에서 이제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추천해야 갈 수 있고 학교별로 배정을 합니다. 어느 학교는 몇 명, 어느 학교는 몇 명 벌이라 이렇게 다 하면 국가계획경제사회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회청에서 좀 이렇게 추천해준 사람들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죠. 기본적으로 뭐 아버지가 당원이거나 이러면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정말 잘하면은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근데 공부가 뭐 비슷하면 성분이 나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서 조금 얻어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방송 보면 우리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좀 방송하면서 얻어내고 있는 부분이 공부 잘하면 우선 갑니다. 이제 일단은 토대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토대. 근데 저희가 보건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은 네. 대학으로 가고 또 출신 성분이 좀 나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가정 형편 어려운 거는 문제가 된 게 없고요. 네. 출신 성분 이제 터대다고 하는 게 출신 성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출신 성분 가지고는 조금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사료청에서 이제 추천해 주면 가는 게 7.15 상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최고등상이죠. 예, 그걸 받은 사람은 수상.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예, 그러니까 정말 학력이 뛰어난 군에서 경쟁을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더위 와서 경쟁을 해서 이렇게 탄 사람들은 이제 한 학교에 이제 없는 학교도 있고 한 학교에 한두 명씩 있는데 물론 이제 시내 학교도 좀 몇 명 있고 네. 지방에는 이제 없는 학교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떨어져 가지고 예. 근데 그걸 탄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을 갔다 시험을 친 사람은 떨어져도 지방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학업에서 떨어져도. 예, 그런 특혜들이 있습니다. 왜 김일성 종합대학만 그런 건가요? 근데 이과대학도 있어요. 이과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 같이 이렇게 서열화가, 대학 서열화가 분명하게 좀 이렇게 좀 아주 그러니까 조금 분명하게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북한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대학이 우리나라처럼 등수를 매기는 나라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제관계대학 같은 평양의 국제관계대학 있지 않습니까? 평양외고대학도 있고 이과대학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 대학 공업대학도 있고. 근데 김책공업대학보다는 김성종합대학이 좋다고 게 일반적인 평이지만 네. 이과대학보다 김성종합 쪽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과대학이 왜냐하면 최고의 명문 수재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성종합 쪽도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고 특히 평양외고대학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김성종합대학 안 가고 거기 가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국대학 오히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이제 부모가 당 간부인 경우에는 김성종합대학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죠. 그런 게 있고 아까 이 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북한에서 법적으로 대학 가는 거 추천 제한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그렇게 제한을 하는 제도는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분들은 이제 행정연구를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기 이랬습니다. 결국은 대학 내에 번투라는 게 나옵니다. 대학 티어가 나오는데 그 티어가 몇 개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제한됩니다. 그 동일선상에 놓일 때 그러면 출신성분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안 좋은 사람이 되느냐 반드시 출신성분상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건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희천공업대학이라는 걸 시험 봤는데 안 보내줬어요 학교에서. 분명히 성적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난 출신성분을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속전도록대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공산대학하고 금성정치대학 시험을 보려고 이제 지원하는데 신원조회라는 걸 합니다. 신원조회. 네. 신원조회라는 걸 하는데 그 도산하청 간부과에서 한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서류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이사장님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적으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거나 아닌데 당에서 보기에는 다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제도로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또 사람 사이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어느 사람이 나라나.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막도록 돼 있진 않은데 출신 성분을 실제로 보면은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김대명 선생님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가셨잖아요. 네네. 근데 군대에서 대학 졸업해서 대학 추천받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가요? 전체 그 입대한 또 제대하는 동기들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이 대학을 갑니까? 네, 전체. 우리 부대 북한군 전반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대를 보면 그죠 20% 그죠 100명이면 그죠 100명에서 10%인가 10에서 그죠 100명에서 그죠 10명도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정도 돼요. 우리 부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될 때 한 600명 제대됐는데 우리 부대가 600명? 한 700명 제대됐는데 실제 대학 가는 게 그죠 50명. 제 눈에 보양께서 5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명 중에 50명이 대학 가는 아니에요. 700명 중에서. 그러니까 10분의 1은 대학 추천을 받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4년제, 5년제 대학 포함해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네네 전문대까지 다 해요. 전문대까지. 네, 그러니까 대학은 네. 종류별로 다 가는 거죠. 네. 전문대면은 여기와 똑같이 2년제. 2년제. 3년제예요. 북한은 3년제. 네. 근데 보통 2년제, 3년제가 있어요. 근데 2년제도 있어요. 어떤 때는 2년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평안남도의 그 농업전문학교들은 2년제더라고요. 석탄 전문대도 또 2년제. 정확하게 2년 6개월로 보면 됩니다. 2년 6개월. 정확히 말했는데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봐요. 그게 이제 2, 3년제라 그래요. 그래서 3년제도 또 많아요. 3년 동안 풀로 채우는 예를 들어 교원대학 같은 데는 3년제. 네, 그거는 여기 전문대로 보면 돼요. 여기 전문대. 그러니까 북한 전문대하고 북한에서 말하는 전문대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전문대하고 굽이 좀 약간 좀 차이가 나고 네. 여기서 말하는 전문대하고 북한에서 말하는 교원대학하고 아마 비율이 같은 것 같아요. 3년씩. 우리는 교원이 4년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3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사범대학은 또 4년제. 4년제고. 네, 그리고 그래서 공업대학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데는 또 5년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학대학은 또 6년제입니다. 네, 대학에서 제일 높은 오래 다니는 대학은 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의대는 6년이죠. 예과 2년에 본과 4년. 예. 비슷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궁금해요, 의사들. 그 다음 단계가 인턴 1년.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합격한 다음에 인턴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4년.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거든요, 전문의를 따는데. 북한도 그렇게 한 10년 걸리나요? 6년 나오면. 네, 바로 의사인가요? 네, 의사입니다. 헐. 아니, 남한도 6년 나오면 의사입니다. 의사긴 합니다. 예, 일반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문의가 아니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에서 또 박사까지 공부하게 되면 전문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의라는 제도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임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준박사, 박사 이렇게 다 가죠. 있습니다. 네. 의대도 준박사, 박사가 다 있더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석사 네, 여기 석사. 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왜 그 서장님은 불이익을 받았나요?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맞아요. 네. 근데 왜, 아니, 서장님은 그 덜격대에서 추천한 청년동맹에서 보낼 수 있는 대학은 좋은 대학, 이사 같아요. 금성정치대학 가려고 일고, 아니, 공산대학 가려고, 4대 그 지도학부 가려고, 아니, 당연히 터대 보야죠. 그러니까 하면, 거기 나오면, 간부 양성 이제 키우는 데다가, 특별하게, 그 이제 대학 나온 사람도, 5년 대학 나온 사람도, 저 금성정치대학을 다시 재직합니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대학 가려면 당연히 보겠죠. 근데 아니 농업대학 가려고 해보십시오. 터대 안 보고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동 소장님이 가고자 했던 대학이 정치대학이어서. 네, 정치대학입니다. 이제 그 공산대학, 이제 금성정치대학, 사로청 지도학부, 그 사범대학 지도학부 이건 다 원래 사실은 정치일꾼 키우는 당일꾼 키우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당연히. 신원 저희를 하겠죠. 이제. 예, 거길 못 가서 지금 포안이 맺히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추천서 써서 다시 보내면. 북한으로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북한도 다녀왔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네. 동의할 수 없었던 감정들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남한에서는 대학을 누구나 다 갈 수 있게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실력에 따라서 판가름 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 북한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도적으로 어떤 게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다 있습니다. 북한 법적으로. 근데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대학에서 대학생은 뽑아야 될 대학생은 뭐 10명이면 10명을 짝해서 학교별로 주지 큰 학교 작은 학교 갈라서 줍니다. 이제 주면 당연히 빽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등비등하면 빽이 있고 월등하게 잘하면 어쩔 수 다칠 수 없지만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좀 덜이 키즈벅이라고 하죠. 이제 비슷비슷한. 그 여기도 그렇거든요. 사실 빽 있으면은 잘 나간다고. 빽과 같이 우리 계급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토대. 예. 좋은 사람부터 보내겠죠, 이제. 계급적 배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그 상처가 컸던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올 때 그때 당시 도에 하나씩 수지학교라는 걸 열었어요. 그때 자강도 강계시에 제1고등학교 열었는데 도에 하나씩입니다. 네. 한 개 고등학교를 열어서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을 도에서 모아서 공부시키죠. 그걸 시험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담임 선생님이 결정해요. 그때 이제 저를 탈락시키는 데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공부 못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제가 시에서 1등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희천시가 인구가 12만이었습니다. 당시에 적지 않습니다. 거기서 1등 하셨는데 왜 그 1등을 탈락시킨 근데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선생님들이 치맛바람하고 학생들한테 그때 그 고구마 담임 선생님 별명이 고구마였는데 고구마를 갖다 바쳐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가난해서 이제 탈락을 한번 시켰는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한번. 그래서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한번 시험을 봤어요. 다.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그랬으면 못하고 그랬으면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 시에서 학과 경연에서 1등하는 건 힘들어요. 그럼요. 압도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를 한번 했다가 좌절당해 보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데 나중에 그러니까 부모를 캐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조만식 선생의 그 민주당 출신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일성하고는 적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당시 국군을 도와준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계급적 원수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남한은 계급적 원수라도 대학 가는 데는 장애가 없지 않습니까? 수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육군사관학교도 연자제가 있긴 했었어요. 아니, 물론 그런 특수학교는 그렇죠. 그리고 뭐 국조위 같은 특수직장은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정치대학은 특수대학 아닌가요? 예, 북한에서는? 특정대학을 지금 가시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상처가 깊어가지고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경제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긴 한데 다만 남한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 물론 이게 그 잔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진입 통로가 북한보다는 좀 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죠. 그렇지만 네. 여전히 여기도 진입 장벽은 높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론 그렇죠. 예. 누군가에게 높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남한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아마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리가 많고 또 힘들겠구나. 우리나라도 똑같은데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예. 지금 저희 딸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딸들이 중학생인데, 딸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걔네는 일단은 그것 때문에 걸릴 건 없잖아요. 등록금 열심히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건 뭐 장학금 받아야죠.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 생활이라는 주제니까 혹시 대학 때 네. 남한에는 MT라는 걸 갑니다. MT가 뭐냐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요. 네. 이게 놀러 가는 겁니다. 네. 대학 때 우정을 쌓는 거죠. 네. 네. 북한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목고지. 네, 순우리말, 목고지. 목고지. 예. 네, 북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건 우린 MT라고 합니다. 뭐 둘러리 둘러리라고 하나요? 네, 둘러리가 가자 뭐 그러지 않으면 뭐 둘러리 가자 이라는 네, 거예요. 네. 이번엔 뭐 9월산 놀러 가자 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지역 내 명승지를 가는 네, 거죠. 네, 지역 내 명승. 황해도 9월사는 그 임꺽정이 출연했던 것 아닙니까? 네, 9월산 정방산 임꺽정이 활동 무대였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는 뭐 MT 가자 하고 가지만 가서 하는 행동은 다 비슷합니다. 학교는 달라도 네. 술 먹고 얘기하고 게임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맞아요. 노래 부르고. 네, 네. 그 차를 하나 조직해 해서 네. 여기 뭐 남한은 차가 다 자유롭잖아요. 네. 제 차도 있고 뭐 이게 차가 같은 거 신경 안 써. 근데 우리는 그 차가 좀 여기하고 좀 시스템이 좀 다르니까 차를 하나는 돈을 주고 그것도 돈 주는 것도 또 이렇게 맞춰야 돼. 스케줄을 이렇게 맞춰서 그 날짜를 맞춰. 남한도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버스를 렌트하면 맞춰서 합니다. 그렇게 돈을 내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생활도 또 이렇게 다 같지 않으니까 또 빈부 차이가 좀 약간은 좀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돈 버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평균을 모아야 되니까. 돈 많은 애들은 미국 달러로 그죠 뭐 한 장씩 내자 한 장씩 내자 뭐 100달러입니까? 네, 100달러 200달러씩 내고 가자 뭐 이러는데 이게 어려운 학생들은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뭐 100달러가 10달러도 없어기는데 어떻게 기대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학급의 그 책임자가 그걸 맞춰야 돼요. 그 평균을. 그래서 한 명이 뭐 북한 돈으로 뭐 10만 원씩 뭐 내자가 뭐 기름값 그다음에 뭐 운주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가서 그다음에 또 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또 준비하고 고기만 모자 이렇게 갖가지로 다 준비하자니까 돈이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 한 두 번 가봤는데 9월산 한번 가보고 정방산도 가보고. 정방산이면 개성에 있는 거? 정방산은 그 우리 사련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10km?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네. 그 음식 먹고 똑같이 네, 술도 드시나요? 네? 술. 네, 술, 그다음에 맥주. 그런 것도 마셔요? 네. 어떤 맥주? 대동 맥주? 평양 맥주. 평양 맥주요? 네, 평양 맥주,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리원 맥주도 먹고. 사리원 맥주. 네, 소주는? 소주라는 건 없어요, 북한에. 소주라는 거 있는데. 네. 뭐 대학생들은 소주 같은 거 안 먹어요. 왜요? 그거 전 술을 좀 안 먹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이름 있는 술들 먹어요, 대학생들이. 네. 약간 럭셔리하게. 네. 그래서 북한에서 좀 비싼 술로. 네. 그 일반 술은 일반 평상시에 먹고 그런 데 갈 때는 좀 비싼 좋은 거로 먹는군요. 좋은 술로. 북한은 무슨 행사나 모임에 있을 때 보통 남한과 달리 좀 이렇게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김일성 생일날에 돼지고기 먹듯이. 생일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죠. 들러리 가면 우리 그렇게 가면 돼지고기 이게 여기로 삼겹살구 있잖아요. 네. 그거 먹어서 최고예요, 거기 가서. 집합장, 대중장소. 근데 돼지고기에는 다들 소주라고 얘기하시던데. 맥주를, 예. 또, 남한에서 이제 대학하고 북한의 대학 차이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남한에 없는, 대학 생활에 없는 것. 예, 이거, 북한에 있는 것은 농촌 지역 나가는 것. 농촌 지역 나가는 거? 예, 농촌 지역 갑니다. 대학생도. 저희 농활 가요. 농활. 봄가을 농촌전. 예, 농활 있습니다. 예, 한 달 막 40일 이렇게. 저희는 일주일씩 갑니다. 일주일씩 예,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이제 군사훈련 가는 거. 군사훈련. 네. 아, 옛날에 우리도 한국도 교련이 있었죠. 아니, 그리고 중국도 아직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는 하고 남한도 옛날에 아, 교련이라고 교도 네. 생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저도 6개월 6달을 그 대학생교도 나갔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군대 때는 이렇게 막 시키다가 거기 가서 이게 병사가 돼가지고 맨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시키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교도 그게. 나오면 또 네. 대학생은 예비역준 줍니다. 예비역준. 북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우리는 듣고 싶은 과목을 본인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수강 신청이라고. 북한도 똑같나요? 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면- 저희는 대학 갔을 때 시험 쳐서 일단 합격된 사람한테 네. 예, 학부 정하는 걸 주는데 학부 예, 정한, 그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게 자기 취향대로 다 안 돼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여기도 같을 거예요. 네네네. 내가 뭐 외국어를 전문을 갔다면, 거기 다 쏠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학과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학과 지원이 이미 대학 수능 때 다 끝나는 거고요. 네. 아까 이제 강의 문화원석께서 듣고 말씀하신 싶은 거는 강의. 수업 과목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를 듣고 싶다 아니면 지리학을 그건- 듣고 싶다 예, 이렇게 그건 수업 아니죠. 그런 게 있는데, 예. 그 자기 과목별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고등 수학에서 무슨 어떤 부분이 상가감수에서 무슨 뭐가 떨어졌다 하게 되면 내가 그걸 강의를 또 듣고 푸잖아요. 네. 듣고 풀면은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 이런 좀 박사라든가 준박사 이런 교수 선생님들이 자, 오늘 이런 강의 하겠는데 이거 하고픈 사람들 남아서 공부해라 하게 되면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과면은 자동차 경영학부시잖아요. 네. 딱 들어가면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예, 거예요? 다 그렇죠. 있죠. 다 원래 있죠. 다 있죠. 아, 그러면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다 정해져 네, 있습니다. 네. 여기처럼 이렇게 뭐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 아침 아니, 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 누울 때까지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이 10년 전에 다 그랬습니다. 아. 사회주의권 원래 비슷합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렇게 수업표, 시간표가 짜여져 있고, 대학은 자기가 짜긴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성입니다. 아, 이거는. 그렇구나.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업해요? 1시간 30분짜리를 4강의, 3강의,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저 2강의 정도 하는 거로 보면 돼요. 주말에도 해요? 네.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강연을 해요. 그러니까 아. 그 달에 내려오는, 그 주에 내려오는 당의 방침, 강연회, 해설, 무슨 토론회, 투쟁, 사상투쟁, 이런 거. 혹시 수업이나 숙제도 있습니까? 예, 과제는 엄청 많아요. 반표면에도 다 못해요, 과제는. 과제를 많이 줍니까? 과제를 많이 주는데 저희 때는 이제 현직에 있다 온 사람들 이제 제대군인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제대군인들이 이제 그렇죠 이제 직통생들한테 이제 공부해달라고 좀 맡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17살부터 네. 들어온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대군인 벌써 27살 이상이니까. 네, 아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학교 졸업하고 연장 바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데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고 오다 그렇죠. 나면 공부를 쉬었단 예, 말이죠. 네, 그럼 좀 어려우니까 이제 또 제대군인들이 이제 서대장이형 왜 이제 다 맞고 길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좀씩 이제 도와달리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남한 사약은 아주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공생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제대군인들도 다 주먹으로만 하지는 못하고요. 아니 근데 저희도 복학생들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야 저기 노트 좀 빌려줘 이러면은 선배들이 밥 사주고 저희는 그렇죠. 노트 네. 빌려주고 네. 뭐 숙제 같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도. 밥 사줘야 되지 않나요? 보통 그러던데요. 뭐 거기도 이제 뭐 식사는 이제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뭐하고 근데 뭐 꼭 그저 뭐 매번 식사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탁하면 또 착한 사람들이 잘 그렇죠. 도와주시더라고요. 모범생들이 또 네. 특히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도 대학 안이 학교 식당이 밥값보다는 그래도 조금 밥값이 싸요. 예. 학교를 벗어난 곳보다는 밥값이 조금 싼데 북한도 대학 내 식당이 네. 밥값이 좀 싼가요? 밥은 맛있나요? 밥값 싸다는 게 없어요. 거기는 밥값이 없습니다. 아, 밥값이 있나요? 고조 매겨줘요. 고조 매겨주는군요. 네. 예. 식사 무료로. 질이 좀 거기 좀 일이 있어서. 원래 무료는 좋은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대학을 제일 어려울 때서 북한에서 제일 어려울 때 다녀가지고요. 네. 90년대 이제 95년, 90년 이제 막 굶어 죽을 때 95년도까지 죽을 때 다녀가지고. 고난의 행군 시기. 예, 그때는 그 전까지는 이제 네. 학교에서 대학에서 다 무료로 줬는데. 좋죠. 예, 그 94년도 뭐 이때는 이제 가져다 농장에 있는 애들이 막 강의금 가져다 대학에다 내고 먹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져다 먹은 거죠. 예. 그리고 어려우니까 이제 또 힘든 사람들은 나가 자가하거든요. 이제 조금 난 사람은 나가서 개인집 잡아가지고 쌀 갖다 주고 또 이제 농장에 이제 아버지가 무슨 뭐 작업반장이라도 하고 뭐 하고 네. 이런 애들은 또 나가서 이제 자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하숙이죠. 하수. 예. 아, 기본적으로 다 기숙사 생활을 예, 하는 기숙사 거예요. 원칙인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난방이 이게 안 전혀 들어가요.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이게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렇게 막 담요를 한 장씩 빨고 이렇게 자요.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는 세수도 이렇게 세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떤다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없는 또 이게 해가 마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숙을 나가죠. 이렇게. 네.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이게 그 대학 생활을 보면 그죠. 군대 생활보다 군대 생활 그죠. 군대 생활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네요. 전공하고 전공에 못 나가게 하고 뭐 그 후에 못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네, 그게 아유.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연변대학이라고 중국의 대학을 가보면 그네는 우리 북한하고 똑같으니까 밤에 점을 합니다. 같이. 그리고 군사훈련하는 거 똑같았습니다. 북한, 중국도. 그런데 그래서 좀 중국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대학 체제가 다 바뀌고 있는데 북한도 지금 변환기에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 대학들도 군대 생활하고 비슷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시장 경제로 많이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잔다는 게 뭐냐면 원래 규정상은 학교 기숙사에 자게 돼 있는데 형편이 가정 형편 개인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밖에다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아마 60%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더 늘어서 60%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아마 김대중 사장님 다니실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많이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온 사람은 100% 기숙사 생활을 시켰는데 북한의 식량 때문에 별 수 없이 이제 대학에서 그 나가서 다니면 대학이 유리하니까 이제 그렇죠. 승인을 해줬죠. 이제. 입이라도 하나 덜면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승인을 문화원서는 해줬죠. 완전 북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해하죠? 그 원래 학교에서 그 쌀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대학에서 용인을 해준 거죠. 이제. 대단하시다. 이제 방송하시다. 북한 아이아죠 전문가 되셨네. 아우, 저는 뭐 북한 미인형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희가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본 느낌으로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 평성에도 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연애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그 질문하고 싶었어요. CC라고 그러거든요. 캠퍼스 네, 커플이라고. 손잡고 다니는 게 꽤 많았어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이대명 예,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 그 학교 바로 졸업하고 온 사람들은 다 이제 17, 뭐 이제, 예, 18, 많은 사람이 18이 이러니까 이제 그때 북한에서는 그게 좀 익숙이 안 돼가지고, 뭐 여기서는 뭐 고등중학교 때부터 보니까 너무 자유롭던데, 네. 북한은 그게 워낙 이제 통제를, 이제 고등학교까지 너무 통제를 받고, 대학 때도 역시 통제는 합니다. 이제. 근데 조금 자유롭다는 게, 뭐 이제, 이자같이 뭐 제대군인들 조금 그다음에 뭐 현지 뭐 이제 일하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이가 있으니까 연애하는데 내가 보니까 뭐 저희 때는 보니까 제대군인들도 대학 안에서 연애한다기보다 바깥의 사회에 있는 대학도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집이 멀다 나니까 주변에 있는 북한 여성들하고 군인 얘기할 때 다 나왔어요. 연애 많이. 그러니까 그게 제대군인들은 사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 젊은 학생들하고 연애를 못해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밖으로 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20대 17살부터 21살 사이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연애하는 걸 많이 봤어요. 실제로 연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대명 네. 선생님 연애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솔직히 말하면 연애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해봤고. 거짓 뿌려! 아니, 저는 연애를 못 해봤고,
제가 그 친한 여성이 있었어요. 친한 여성 연애 상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나니까 그 전화로만 만나고 뭐 만났어요. 그 하나를 좀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마 여성들이 좀 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쪽은 멋진했어요. 꿀지 않았다는 건 뭐죠? 아,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도 왜 그러거든요. 일단 CC를 좀 찍히면 여자한테 불리하다, 남자한테 불리하다. 왜냐면 다른 사람과 또 연애할 때 그게 또 약간 발목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북한은 뭐 더 심하지 않겠어요. 캠퍼스 내에서 그렇게 손잡고 다니고 막 그러면. 제가 여기 그 남한에 와서 보니까 뭐 갖고 같은 것 같아요. 뭐 좀 경제 발전상 좀 그게 차이가 날 따름이지. 사람 머리 인식 상태나 생활 흐름을 보면은 비슷하죠. 한민족이니까 그래서 같은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비슷해요, 맞아요. 아니, 심지어는 뭐 저 서양 사람들하고도 비슷해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별로 그 언어에서 그 매너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외국어를 많이 북한보다 더 많이 쓰이니까 그게 좀 다를 뿐이지 뭐 그 정치 체제. 사람도 무식 상태 이야기해보면 뭐, 제가 아직 모르긴 하겠는데, 그거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대학에서도 뭐, 연애하고, 뭐 평상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보면, 더 좀, 여기가 좀 더, 남한이 더 좀, 뭐랄까, 사랑스럽게 모든 걸 한다고 할까? 사랑스럽게? 네. 아니, 김대민 선생님 지금 여기서 현재 대학을 다니고 계신가요? 안 해요. 입학 준비하고 있다. 입학 준비. 저희 올해 1월에 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남한에서 이제, 어쨌든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잖아요. 네. 자, 남한에서 대학을 지금 이제 가려고 준비 중이니까. 네. 대학생이 돼서 꼭 남한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아직까지는, 네, 뭐, 너무, 여기 사회가 너무 고도로 발달된 사회다 나니까, 갈 필요는 못 잡겠어요. 이것도 하고, 보조 다 하고픈데, 제가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네.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북한은 명백한데, 여기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막 이게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데. 대학 가면 연애부터 해볼 것 같아요. 연애 뭐 대학에서 못 그러니까.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선생님 연애부터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일단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뭔지를 빨리 발견하시고, 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북한에서 했던 것보다 한 10배 정도 노력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남한은 발달한 사회만큼 그 노력을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노력하시면 되고, 연애는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말이죠. 네. 북한에서 가장 모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남한 여자들은 대부분 따라옵니다. 네, 제가 여기 남한에 희생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남한에 와서 여자분을 2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서 가르치는 모습이 하게 되면, 이해관계로 만나고, 적절히 피하려고 하고, 그런 관계 재미로만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자들은 안 따라옵니다. 그냥 철저하게 희생 정신으로 내가 최고로 잘해준다는 생각하면 대부분 남한 여성은 따라옵니다. 그 북한에서 가르쳤던 거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민군 때 배웠더니 희생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세요, 김대명 선생님이. 그건 제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김영덕 소장님은 아주 능력 있는 멋진 남한 여성과 결혼을 하셨죠. 네, 그렇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결혼을 하신다면 남한 여성과 하고 싶으세요? 북한 여성과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상관 안 해요. 남한 여성이고 북한 여성이고 자기가 맞는 그런 스타일이면 되죠. 그래도 꼭 이왕 선택을 하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냐 이런 묻는 거죠. 뭐. 이왕 이렇게 하라 하게 되면. 혹시 편리상 편리상 보면 남한 여성과 결혼을 하고 보고요. 그냥 자기 스타일을 보면 현재 지금 제 우식으로 쓰는 거죠. 북한 여성이 괜찮죠. 서로가 아니까. 이해하고 편하니까. 네, 서로가 알잖아요. 근데 본능은 있어가지고 좋은 건 안 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저 먼저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주명 선생님은 남한 여성과 하셨어요? 아니 남한 여성과 만나면 그래도 한국 정착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문화적 차이를 빨리 극복하지 않을까 하고 나중 기대했는데요.
안 생겨요. 김경득 소장님 장모님께서 맨날 그 해주신다 그러면 안 해줘가지고 끝내 못 가고요. 아니 북한 여자를 만나니까 그다음에 아니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보수 떠난 다음에 선둔다고 참 이거 정말 다시 물리고 올 수도 없고요. 아, 예. 지금 그럼 김대명 선생님은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주명 선생님은 북한 여성 가셨고, 김영덕 소장님은 남한 여성 가셨거든요. 이 두 분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장단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자기가 선택하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운명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지금 이분들 연애 얘기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고 지금.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이건 우리 청취자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사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을 떠나서 저는 남한 사람하고 꼭 만나겠다, 북한 사람하고 꼭 만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나이에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는 그 인연으로 해서 결혼까지 간 거지. 그게 딱 북한 여자, 남한 여자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 주위에서도 그 숱한 사람이 하다가 관두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근데 저희가 왜 이제 이런 질문을 사실 드리고 왜 남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냐면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 통일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같은 한민족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탈북하신 분들과 너 결혼할 수 있어? 너네 딸이, 너네 아들이 그 탈북민과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허락해줄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머뭇한다는 거죠. 부담을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리낌이 없어져야지 진정한 사람 통일이 되는 건데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딸이들인데 북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느냐, 남한 사람이나 이런 선택에 놓이다가 하면 네. 저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그런 저한테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됨과 그 사람의 어떤 현재 어떤 역량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사실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 별로 의미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남한 사회를 살아보는 과정에서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차이는 그 경험의 차이가 있긴 해요. 네. 교육받는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2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왔느냐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북에서 와서도 여기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남한에 태어난 사람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남한 사람 구분하는 것 자체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어디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나름 사람됨이죠. 북한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됨이 중요하다고. 사람됨이 우선이라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하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대학 나오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거의나 이제 단기간에서 이제 간부과에서 이제 배치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각자가 또 알아서 하잖아요. 취업 준비를 해야죠. 북한은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 넌 뭘 해라 다 개설이 갈라져 있어요. 이미 전에 대학 다니기 전부터 다 있어요. 그게 담화를 다 해가지고 얘는 간부과에서는 이미 전에 야는 이제 간부부죠. 이제 간부과는 이제 당일권을 보는데 간부부에서 다 돼 있습니다. 이제 대학 이제 당연히 이제 붙잡고 그게요. 단기간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한편으로는 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려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게 그 기간에 또 노력하는 게 또 있어요. 노력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까? 네, 내가 이게 한국에 여기 남한말로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거이는 거. 뇌물을 써야지 뇌물을. 뇌물을 쓰면은 자기가 좀 바라는 취향으로 80% 접근할 수 있어요. 북한은 당에서 배치해주고 신이 내린 짱 돌리면 여기는 집에다 배치한다고. 졸업하면은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북한의 남한하고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선택권이 없고 국가가 다 정해준다는 거죠. 네. 대신에 그 안정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정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남한은 선택권이 있는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해서 성취까지 이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출신 성분이나 집안 배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페어하지 않은 부분들도 남한에 있어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는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변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권 있는 사회가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요,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방송이 거의 끝났어요. 예. 이 사람들이 연애 얘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대학 생활을 얘기보단 연애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그러면은, 진짜 작정하고 어떤 날은 연애 얘기만 실컷. 나중에 연애로 한번 꼭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니면 또 한 번은 술 얘기를, 북한의 네네. 술 얘기를 그러니까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술 얘기 나니까 두 분 다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자주 뵐 것 같아요, 이 두 분. 예.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우리 김영덕 소장님, 그리고 이주명 선생님, 김대맹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